국영수 중심의 교육에서 토프홍 중심의 교육으로 오늘은 미래의 교육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행복한 미래를 대비하는 미래예보. 안녕하세요. 미래캐스터 황준원입니다. 자, 이번 시간의 주제는 미래 교육의 중심은 토프홍으로 잡아봤습니다. 자, 그래서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물론 제가 교육 전문가는 아니에요. 하지만 미래채널 마이애플 운영하는 제 큰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한국 교육의 대안을 제시하는 일. 그리고 두 번째는 청년 직업 문화의 대안을 제시하는 일입니다. 자, 그래서 미래 소식을 매일 접하고 전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교육은 이런 쪽으로 가야지 않을까라는 제 의견을 전달 드리려고 합니다. 자, 물론 정답은 아니겠지만 오늘 이걸 보시는 선생님들, 학부모분들, 교육 관련자분들이 생각거리를 안겨 가신다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전에도 제가 미래 행복론에서 미래 아이들에게 필요한 역량 5가지를 소개해 드렸는데, 자, 이 영상이 꽤 반응이 괜찮았어요. 공감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여기서 말한 5가지 역량은 바로 호기심, 상상력, 문제 해결 능력, 창의력,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감 능력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 그렇다면은 이러한 능력들을 길러주는데 국영수 중심의 교육이 과연 역할을 해줄 수가 있을까? 저는 상당히 어렵다고 봐요. 자, 그래서 앞으로의 교육은 국영수 중심이 아니라 토프홍 중심으로 가야 한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하나씩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토는 뭘 의미하냐면 바로 토론입니다. 저는 미래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꼽으라면 바로 토론 교육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왜냐하면은 자, 한국 경제가요,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성장률이 10%를 넘었어요. 왜냐하면 선진국이라는 정답이 있기 때문에 그 정답을 열심히 빠르게 따라가기만 하면 됐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성장률이 2, 3%입니다. 한국도 거의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다 따라잡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따라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의 시대는 정답을 따라가던 시대가 아니라 정답을 직접 만들어 가야 하는 시대이고요. 그랬을 때의 관건은 이거죠. 과연 우리가 장르를 만들 수 있는 힘을 갖출 수 있는가? 자, 그 힘의 기반이 되는 것은 바로 저는 생각의 힘, 문화의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길러내기 위해서 저는 토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문화의 힘에 대해서는 백범 김구 선생님이 전에도 말씀하신 적이 있으세요. 자, 우리의 부력이라든지 군사력은 어느 정도면 충분하다. 대신에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바로 문화의 힘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 사회에 나아갈 길에 대해서는 이 김구 선생님과 정확하게 일치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교육은 앞으로 선생님이 주입식으로 이렇게 앞에서 일방적으로 떠드는 것이 아니라, 자, 아이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얘기하고 선생님들은 도움을 주시는 역할로만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물론 토론할 거리들 넘쳐납니다. 특히나 기준이 되는 거, 가장 기초가 되는 건 저는 인문학이라고 봐요. 자, 저는 아이들이 인문학을 공부하게 된다면 미래 예측은 당연히 따라온다라고 봅니다. 왜냐면 인문학이라는 것은 인간의 속성이라든지 인간이 그리는 무늬, 역사 같은 것을 알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아는 아이들이 미래를 예측하지 못한다? 사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인문학이 기초가 돼야 되는 거고요. 사회적인 이슈, 즉각적으로 반영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토론하는 생각의 힘을 어렸을 때부터 길러가는 거 당연히 중요한 겁니다. 미래, 연애와 결혼, 인간관계, 진로 다 아이들이 스스로 찾아갈 수 있게끔 생각의 힘을 길러주는 게 미래 역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저는 이런 것도 했으면 좋겠어요. 장자의 소요유 편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쓸모없는 것에 쓸모있음. 자, 우리 산에 나무가 아주 크고 올곧은 게 있다면은 너무 쓸모가 많으니까 뭐 기둥으로도 쓸 수 있고 농기구로도 쓸 수 있어서 바로 잘린다는 거예요. 하지만 굽은 나무 같은 경우에는 따로 쓸 데가 없다 보니까 오히려 생명을 더 오래 유지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우리 한국 사회가 너무나 성장 위주, 그리고 아니면 성과 위주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행복에서 멀어진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런 토론들, 철학적인 토론들도 많이 해가는 것이 저는
미래 행복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 한 가지 사회적인 이슈인데요. 우리 사회는 급격한 고령화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고령 사회로 진입을 했고요. 곧 있으면 인구 감소까지 발생을 하게 되죠. 2060년이 되면 거의 인구 그래프가 역삼각형이 될 정도로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미래에 노인 부양 부담이 너무나 커집니다. 그럼 그 당사자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거기에 대해서 알고 대비를 하고 토론을 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어른들만 얘기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토론 과정 속에서 제가 말씀드린 5가지 역량 중 호기심, 상상력, 공감 능력 같은 것들을 길러낼 수가 있을 것이라고 봐요. 특히나 공감 능력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토론을 하면 할수록 정답을 우기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이렇게 다르구나. 그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저는 한국 사회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양성이 바로 문화의 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저도 이런 토론 문화에 이바지를 하고자 나름대로 이런 것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퓨처 스쿨이라고 해가지고 아이들이 미래 사회, 미래 기술에 대해서 토론할 수 있는 짧은 자료를 올려요. 그래서 이런 자료들은 이제 학교의 진로지도 선생님들이 꼭 많이 이용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링크를 들어가시면 무료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제가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한국 교육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고요. 또 퓨처스쿨을 제가 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미래 교육이라고 해가지고 학교에서 코딩이라든지 3D 프린터 메이커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런 교육을 하기 전에 만약에 아이들이 앞으로 인공지능이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얼마나 발전할지를 토론을 한 다음에 교육을 받고 3D 프린터가 얼마나 나한테 도움을 줄지 토론을 한 다음에 저렇게 체험을 하는 것이 그 체험 효과를 극대화시킬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뭐랑 똑같은 거 같냐면 제가 볼 때는 아이들이 배도 안 고픈데 억지로 몸에 좋다고 떠먹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왜 필요한지를 알게 한 다음에 교육을 진행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제 나름대로 재능 기부를 하는 거니까요. 많은 분들이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토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토론은 참고로 또 지금 학교 공교육에 적용하기가 가장 쉬운 미래 교육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힘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토프, 홍 중에서 푸는 뭘 의미하냐면 바로 프로젝트입니다. 아이들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배우는 걸 의미하죠. 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바로 멕시칸 타코예요. 자, 그런데 제가 이 음식을 언제 처음 먹어봤냐면 20대 중반이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 치킨, 소고기 뭐 이런 뻔한 거였어요. 자, 한마디로 뭘 많이 직접 먹어봐야지 뭐가 맛있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 걸 안 하니까 애들 장래 희망이 맨날 선생님, 셰프 이런 걸로 뻔한 거죠. 자, 그래서 몇 년 전부터 뜨고 있는 것이 PBL 교육이라고 해가지고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이죠. 프로젝트 기반 수업. 자, 아이들이 뭐 이번 시간엔 요리를 해보자, 이번 시간에는 뭐 사진을 찍어서 올려보자, 뭐 이런 것들을 해보면서 그 과정 속에서 재능을 찾고 또 문제 해결 능력, 창의성을 길러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몇 년 전 EBS에서도 PBL 교육에 대한 다큐를 찍어서 방영한 적이 있거든요. 유튜브에 가시게 되면 무료로 보실 수가 있으시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 영상을 보시면 특히나 북유럽 쪽이라든지 서구 쪽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례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하지만 공교육 같은 경우에는 그 변화 속도가 너무나 느리기 때문에 사교육 쪽에서 이런 PBL 교육을 진행하는 것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저 알투스쿨이라는 미국 회사인데요. 저 회사는 구글의 직원이었던 맥스 벤틸라라는 사람이 창업을 한 거고요. 잘 생각해보니까 우리 아이들을 지금 공교육이 잘 못 길러내고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미래에 필요한 역량을 잘 못 길러내고 있구나. 그래서 직접 회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또 얼마 전에 신문 기사가 났는데요. 심지어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스타 교육감이 저 회사에 합류를 했다고 해요. 그만큼 공교육은 변화 속도가 느리지만 저런 사기업 쪽에서는 빠르게 적용하는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관심을 받고 있는 거죠. 혹시나 사교육이나 그런 쪽에서 PBL 교육, 교육의 변화를 꿈꾸시는 분들이시라면은 저 알트스쿨 사례를 참고하신다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미래 교육, PBL 교육이라고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그걸
코딩 메이커 교육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자, 미래 교육이라는 것은 미래에 필요한 역량을 길러내는 것이지 코딩 교육, 메이커 교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두고 싶어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프로젝트 수업에서 놀이동산을 한번 만들어보자, 계획해보자 라고 했을 때 누군가는 디자인을 하고 있을 거고요. 누군가는 실제로 그걸 만들고 있을 거고, 누군가 홍보하고, 누군가 경영을 하고, 자, 이러면서 자기의 적성을 찾아가고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을 하고, 그런 것들이 미래 교육에 중요한 것이고요. 이 과정 속에서 혹시나 놀이동산을 만들어야 되는데 3D 모델링을 해야 된다면은 그때 3D 모델링 기술을 익혀야 되는 거고, 또 3D 프린터를 쓰는 거고, VR로 홍보해야 된다면 VR도 한번 써보는 거고, 이렇게 그런 새로운 기술들을 도구로 이용하는 거,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지 3D 프린터, 메이커, 인공지능 이것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조금 뭔가 어긋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한국 최고의 로봇공학자시죠, 데니스 옹 박사님도 이런 인터뷰를 하신 적이 있으세요. 요즘 코딩 교육이 워낙에 인기잖아요. 근데 코딩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코딩이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문제를 파악하고 그걸 해결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능력을 길러내기 위해서는 차라리 추리소설을 쓰게 한다든지 요리를 하게 하는 과정이 더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저는 이 박사님의 이 말에 굉장히 동감을 하고 있고요. 경험에서 우러나온 굉장히 큰 통찰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미래 역량을 길러주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그 도구 자체에 초점을 맞춰서는 곤란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물론 그렇다고 제가 이런 교육들, 메이커 교육들을 폄하하는 건 아니고요. 이런 교육들은 특히나 어떤 점에서 유용하냐면은 이런 것 같아요. 강력해진 개인의 힘을 깨닫게 해주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아이들이 3D 프린터를 사용해 보면서 야, 이제는 혼자서 내가 거의 무료로 물건을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됐구나. 아니면 유튜브 영상을 찍어 올리면서 야, 이제는 내가 핸드폰 카메라만으로도 이런 고급 영상을 만들 수 있구나. 강력해진 개인의 힘, 자신의 가능성을 깨닫는 계기가 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하지만 이것 자체가 미래 교육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강력하신 개인의 미래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시간에 미래 예보 시간에 설명을 해드렸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자, 마지막 토프 홍 중에서 홍, 뭘 의미할까요? 바로 홍보 능력도 미래엔 중요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10대들 같은 경우에는 Z세대라고 하죠. 태어났을 때부터 스마트폰과 유튜브가 있었던 최초의 세대입니다. 자, 그래서 이 Z세대의 특징 중에 뭐가 있냐면 또 앞으로의 꿈이 유튜버인 아이들이 많다는 거죠. 단순히 그 정보나 영상을 소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생산자가 된다는 건데요.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특징들, 개성들을 뽐낼 수 있는 그런 세대가 된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세대들한테는 능력을 바로 증명할 수 있는 이런 시대에 맞는 그러한 홍보 능력 역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미용사가 꾸민 친구들은 단순히 그냥 미용 기술을 배워서 동네 미용실에서 똑같이 머리 자르는 게 아니라 나만의 미용 기술을 갈고 닦아가지고 SNS에 홍보하게 된다면은 훨씬 다양한 기회를 얻어낼 수가 있겠죠. 자,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탈모 남성이 보이는데요. 저 여성 원장님이 저 남성분을 마치 머리가 있는 것처럼 변신을 시켜주실 겁니다. 단순히 파마와 커트 기술만으로요. 자, 남성 전용 미용실 어헤즈맨의 엘이라는 원장님이고요. 굉장히 유명해지셨습니다. 저런 영상들을 인스타그램에 올리시게 되면서 엄청나게 TV 취재라든지 다양한 기회를 얻고 계신 분이에요. 자, 보세요. 머리가 마치 있는 것처럼 바뀌었죠. 자, 이런 영상을 찍어 올리게 된다면 사람들이 주목을 하게 되고 수많은 곳에서 찾아오고 기회가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자신의 역량을 잘 뽐내는 게 중요해진 거고요. 자, 이걸 보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이런 거예요. 미래의 유망 직업은 무엇이냐? 그런 거 없다는 겁니다. 어떠한 직업이든지 자신의 능력을 더욱 갈고 닦아서 잘 홍보하게 된다면은 이분처럼 더욱 성공하고 더욱 다양한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분한테는 이게 미용사가 유망 직업이 되는 거죠. 따로 유망 직업이 존재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만약에 패션 회사를 창업하셨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디자이너를 뽑아야 됩니다. A라는 지원자, B라는 지원자가 그때 찾아왔는데요. A라는 지원자는 명문대학교의 디자인학과를 높은 학점에 졸업한 사람이고요.
B라는 사람은 학위가 없어요. 그런데 자신이 만든 옷을 인스타그램에 올려가지고 수많은 팔로워가 생긴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A와 B 중에 누구를 채용하시겠습니까? 제가 볼 땐 B를 채용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능력이 증명이 된 사람이니까요. 자, 물론 제가 패션계를 잘 몰라서 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만 중요한 사실은 학위와 자격증이 없더라도 자신의 능력을 뽐내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을 잘 알리는 것이 미래의 중요한 역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 이러한 홍보 능력을 길러주게 된다면 이런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아이들이 원 오브 댐이 아니라 온리 원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릴 수가 있어요. 아이들이 다 이제 SNS로 활동을 한다고 칠까요? 어렸을 때부터. 자, 그랬을 때 이 아이는 이걸 잘하고 저 아이는 이걸 잘하는데 나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그랬을 때 나만이 잘할 수 있는 것을 그 아이는 무언의 압박으로 계속 찾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것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는 측면에 있어서도 홍보 능력을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서 잘 가르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창의력을 뽐낼 수 있고 또 사람들과 공감을 해야지 어필을 할 수 있으니까 공감 능력 역시 길러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공감 능력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요. 요즘은 유튜브가 인기다 보니까 저렇게 아이들이 엄마 몰카라든지 좀 자극적인 영상을 올려가지고 조회수를 높이려는 그런 아이들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학교에서부터 올바르게 홍보 능력, SNS 활용 능력부터 길러주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죠. 성교육을 학교에서 제대로 진행하지 않는다면은 아이들이 그릇된 성관념을 가질 수가 있는 것처럼 저렇게 유튜브라든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그런 것들도 학교에서 차근차근 알려주는 것도 저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토프, 홍이 왜 중요한지 각각의 사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여기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중심적인 생각을 한 가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바로 어린 왕자의 작가인 생텍쥐베리가 한 말이고요. 만약에 배를 만들고 싶다면은 사람들한테 목재를 가져오게 하고 일을 지시하고 하지 말라. 대신에 사람들한테 바다가 얼마나 멋진지를 알려주어라. 그러면 사람들이 알아서 배를 만들 것이다. 저는 이게 토프홍 교육, 미래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런 환경이 이제는 펼쳐졌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88 올림픽 그리고 2018년 평창 올림픽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88년 청소년이 요리법을 모르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엄마한테 물어보거나 책을 사서 보거나 맨날 그럴 수 없으니까 암기를 하고 있어야겠죠. 하지만 지금은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자, 그리고 로마사에 대해서 알려면 난리 났을 거예요. 책을 몇 권을 봐야 하는지 몰라요. 시간이 엄청 걸렸겠죠. 하지만 지금은 인터넷 검색하면 나옵니다. 과거에는 암기 자체가 중요했지만 지금은 암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곳곳에 있는 정보들을 잘 활용하는 능력이 더 중요해진 시대라고 할 수가 있어요. 또 전자제품 발명하고 싶다면 옛날엔 못했죠. 학생이 어떻게 했겠어요. 하지만 지금은 방법 검색하고 3D 프린터로 뽑고 아두이노로 그 회로 만들고 하면은 초등학생도 기계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개인의 힘이 강력해진 거죠. 외국 문서 해독하려면 예전에는 한영사전, 영안사전 이런 것들 많이 필요했지만 지금은 번역 버튼 눌러도 얼추 잘 되고요. 능력을 증명하고 싶다면 예전엔 방법이 많지 않았죠. 그래서 좋은 대학에 가거나 학위를 아니면 자격증을 따거나 하는 게 상당히 유용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없더라도 SNS 홍보만으로도 내 능력을 뽐낼 수가 있는 이런 시대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뭔가를 동경하게만 만들어주고 호기심을 잃지 않게만 해준다면은 나머지는 스스로 찾아서 배울 수가 있고 스스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또 그런 능력들을 스스로 뽐낼 수가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토프홍을 강조드린 거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자, 타임즈에 저런 표지가 있었습니다. 이 아기는 142세까지 살 수도 있다. 자, 2000년대 출생자들은 142세까지 살 수도 있다라는 그냥 가설인데요. 142세까지는 모르더라도 기대 수명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자, 그렇다면 아이들이 살아갈 날이 굉장히 길어졌고 일할 시간이 길어졌다는 걸 의미하죠.
특히나 한국은 고령 사회에다가 인구가 감소되기 때문에 은퇴 연령 역시 늦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을 직업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지금 아이들이 지금 여기 와 있어요. 고작 여기요. 그럼 지금 공부 잘하고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들이 어떤 능력이 중요하냐? 나이를 먹어서도, 이때가 돼서도, 50이 돼서도, 60을 넘어서도, 80이 돼서도 새로운 걸 배우고 직접 도전하고 해볼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을 길러주는 것, 그런 기초 역량과 자신감을 심어주는 것이 미래 역량 교육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제3의 물결을 쓴 엘빈 토플러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21세기 문맹은 읽고 쓸 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배우고 배운 걸 잊어버리고 또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이다. 그래서 미래의 역량이라는 것은 단순히 공부 잘하고 지금 당장 잘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언제든지 궁금한 것들을 찾아서 배우고 도전하고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길러내는 것이 미래 교육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렇게 해서 미래 교육의 중심이 왜 토프홍이 돼야 되는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이요, 아이들을 위한 것도 있지만 사실 우리들을 위한 것들이기도 해요. 앞으로 우리 사회는 고령화 사회에다가 거의 역삼각형 구조로 인구 구조가 짜이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을 정말 제대로 해서 아이들 하나하나가 자신들의 역량을 뽐내지 않는다면은 우리들이 노인이 됐을 때 사회가, 국가가 굉장히 안 좋아질 가능성이 너무나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을 빠르게 손보지 않는다면은 우리들, 어른들 자체에게도 재앙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힘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하실 분들이 계시다면은 꼭 저한테 연락을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도 영감을 드릴 수 있는 소식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최고의 미래를 상상하시고요. 그 미래를 직접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Make your futures. 미래 채널 MyF.